자율신경 실조증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복잡하고 원리를 잘못 이해하면 고객을 케어하는 방법에서 접근 방법이 틀리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어깨가 아프다 그러면 어깨를 치료하면 되고 허리가 아프다 면 허리를 치료하면 되는데 이 자율신경 시스템은 기본 시스템이 망가진 거예요. 기본 시스템이 망가진 거를 이해를 먼저 용어부터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지 수기적으로 어떻게 접근하는지 또는 어디를 케어해야지 좋아지는지를 여러분들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정도 상태에서 여러분을 찾아오는 대부분의 고객은 이미 정신과 약을 드시고 계시거나 아니면 스테로이드 제제 같은 약을 만성적으로 복용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되면 몸은 적응과 반응이 이미 떨어져 있고 치료적인 능력이 이미 몸에서는 회복 반응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몸은요, 가만히 두면 자연 치유라는 에너지가 돌아온다. 물 한 모금 먹을 수 있고 오줌 한 방울 배출할 수 있으면 몸은 살아나려고 한다는 게 몸의 시스템인데 여기서 용어를 한번 볼게요. 자율, 실조거든요. 자율은 자유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율은 일정한 법칙 안에서 일정한 그 범위 안에서 법칙 안에서 움직이는 거죠. 우리가 오토매틱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는데 자율 운전, 우리가 얘기하면 차량 안에도 자율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거는 자유 시스템이 아닙니다. 자율 시스템이라 그래서 일정한 선을 인지하고 앞에 차를 인지해서 그 차가 그 범위 안에서 속도를 내주고 외부로 벗어나지 않는 게 자율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자유 시스템이 아니라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자율이라는 것은 일정한 법칙 안에서 움직이는 게 자율이고요. 또 요 실조라는 건 뭐냐면 일정한 범위 안에서 조금 벗어났다가 다시 들어왔다가 흔들리지만 왔다 갔다 흔들리고 있는데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어떤 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거거든요. 실종은 아닙니다. 이게 만약에 실종이라고 썼으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신경 실존증이 아니라 자율신경 실조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자율신경이라는 게 뭐냐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을 우리는 자율신경이라 불러요. 얘네는 일정한 액션이라는 단어 속에서 하나 쓸 수 있고 하나는 휴식이라는 단어로 두 개를 대변할 수가 있다는 거죠. 신원범은 자율신경에 항진되어 있어 라고 늘 얘기합니다. 그렇죠. 저는 자율신경 중에서도 교감신경이 많이 항진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보이는 모습이 항상 뭔가 달려나갈 것 같고 항상 뛰어나갈 것 같은 모습 아니면 뭔가 뛰고 있는 듯한 모습이 보이잖아요. 제가 늘어져 있거나 누워있는 모습이 아니죠. 그러면 교감이 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느 순간 되면 저도 제 몸에서는 오토매틱 시스템이 작동해서 부교감을 떨어뜨려서 부교감을 시간을 잡아 놓겠죠. 대신 자율신경이 많은 시간을 쓰고 있으니까 저는 짧게 쓰는 부교감 시간에 더 많은 걸 축적하기 위해서 남들보다 잠을 잘 때 어떻게 잘 것 같아요? 완전히 기절하듯이 자겠죠. 짧은 시간 안에 그걸 해결해야 되니까. 그래서 요 시스템이 완전하게 도와주는 게 우리가 되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거는요, 수기요법을 하는 당신들이 제일 잘할 수 있어요. 약물 치료보다 여러분들이 도와줄 수 있는 게 이 오토매틱 시스템을 건드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봅시다. 우리가 일정 시간 안에 보면 낮에는 이렇게 자율신경 중에서 교감신경이 작동하고 있고 오후에는 부교감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루 종일 이만큼의 배터리를 가지고 점점 소모하면서 내려가요. 소모하고 내려가면 일정한 시간 뒤에 넘어가죠. 잠이 들면 다시 부교감은 리셋 작용을 시켜서 다시 올리죠. 요게 계속 돌고 있는데 요게 삐그덕거리는 게 자율신경 실조증입니다. 이 교감과 부교감이라고 하는 이 신경은 우리가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두렵고 무서운 상태야. 이거는 교감이 항진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강도를 벗어나서 집에 와서 쉬고 있어. 이거는 부교감의 에너지라고 봐요. 항상 뭔가 조절되고 있는데 얘는 어디서 작동하냐면 뇌의 시상하부라는 부분하고 연관되어져요. 이 시상하부는 어디에 있어? 라고 얘기하면 제3뇌실 부분에 있습니다. 맥락총과 연관되어지는데 여러분들 시상하부에 맥락총과도 연관되고 여기에는 또 다른 나를 부교감적 요소를 잡아주는 아주 기가 막힌 호르몬이 하나 있어요. 멜라토닌 호르몬이라는 게 있습니다.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있는데 여기는 송가체랑도 연관돼서 우리 몸에서 어쩌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그 의사 선생님이 이런 얘기했어요.
비타민C의 3000배의 효능을 가지고 있는 멜라토닌 호르몬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저렇게까지 명명을 했을까? 우리가 비타민C가 참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비타민C보다도 3000배의 효능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는 이 맥락총이 멜라토닌 호르몬과 연관되어 있는 이 부분을 그럼 자극을 주고 치료해서 자율신경이 잡힌다면 그만한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그런 테크닉이 뭐가 있을까라고 정의를 내리면 그 테크닉이 CST라는 거죠. 두개천골요법이죠. 두개천골요법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두개골과 천골 사이에 뇌척수액의 흐름이 원활해야 된다. CSF, 뇌척수액의 흐름이 원활해야 된다. 뇌척수의 흐름이 원활하려면 뇌척수가 잘 채워져야 되겠지. 요 채워지는 건 뭐야? 결국 혈액의 성분에서 걸러져서 나오는 뇌척수액이죠. 얘 채워지려면 일단은 우리가 알고 있는 수분의 에너지가 원활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 혈액에 채워지는 영양분의 에너지가 원활해져야 되는 거죠. 근데 얘네가 움직이려면 결국 뭡니까? 뇌척수액이 채워지려면 몸의 전체적인 조화로움이 깨지지 않게끔 해주는 첫 번째 시스템이 혈액순환입니다. 순환이 잘 되어야지 뇌척수액이 잘 걸러지고 또 잘 생겨줘야지 몸에서 도는데, 그럼 혈액순환과 연관시켜주고 수분을 영양적 요소로 돌려준다면 결국 자율신경 시스템의 첫 번째 문제가 풀린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수기요법 하는 사람은 뭘 도와줄 수 있냐? 혈액순환이 잘 될 수 있도록 어디 부위를 만지든 분명히 풀어주고 만져주고 마사지를 해주고, 또 하나는 장부의 에너지가 혈액에 들어가고 그 에너지가 돌아갈 수 있도록 복식호흡을 시켜서 내장기들의 움직임, 모틸리티를 좋아지기 위해서 복식호흡을 시키고 종아리를 풀어주고 등을 마사지해주고, 그리고 우리는 고객한테 얘기합니다. 두 발로 걸으세요. 움직이고 걸으셔서 당신의 몸이 스스로 중력을 이기고 그 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사실은요, 자율신경 실조증이라고 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단 기본 시스템이 안 됩니다. 눈을 뜨고 있어도 피곤해. 자고 나도 몸이 힘들어. 먹어도 소화가 안 돼. 항상 머리가 아파. 눈을 뜨고 있으면 눈이 아파. 무언가 기본이 깨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 사람을 중력선 안에 세워라. 두 번째, 걷게 해라. 호흡을 시켜라. 그리고 우리는 근육을 풀어주고, 그리고 수분이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우리는 코칭을 해줘라. 터칭이라는 단어 속에는요, 치유라는 단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자율신경 실조증을 여기서부터 건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뭐부터 해줄 거냐? CST를 해서 제사뇌실 압박법을 합니다. 자, 제사뇌실 압박법. 이건 뭐냐면 뇌실이요. 뇌실 이렇게 보면 뇌실이 뇌가 자안의 운의 안쪽에 가층 뇌실이 두 개가 있고요. 가운데 연결돼서 여기에 제3뇌실이 있습니다. 여기가 맥락총이죠. 요 밑에 제4뇌실이 있는데 요 맥락총이라고 연관되는 제3뇌실 옆에가 시상하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당길 수 있는 방법이 얘를 끌어당겼다 놓으면서 얘의 전체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본 CST, 후두골 잡고 호흡과 더불어 잡아주는 요소입니다. 제4뇌실 압박법을 하고 복식호흡을 시키고 수분을 공급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돼요? 우리 몸은요, 기승전 장부입니다. 그래서 장부의 정경 12경맥에 12개 경락에 분명히 자극이 들어가야 돼. 근데 어디부터 자극을 줄 거야? 분명히 얘기하면 혈액순환과 연관되는 것은 간경락이에요. 혈액, 근육, 통증, 자, 다 빼고 혈액 하나만 보자 이거야. 그러면 간경을 자극 줍니다. 태돈, 태충 자극줘야죠. 피가 모이는 자리, 전체적인 간의 요소를 잡을 수 있는 자리에 자극을 줘야 되죠. 두 번째, 여러분들이 자율신경 실조증 환자의 특징이 뭐냐면 늘어집니다. 그죠? 늘어져요. 몸이 늘어지고 축 처지고 의욕이 없고 처지죠. 이 사람을 쭉 당겨서 세워야 돼. 이 세우는 것은 비경입니다. 비경. 그러면 간, 피로 가야지. 비경, 은백, 공손, 삼음교, 혈액 라인을 자극해서 쭉 당겨줘야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쫙 물 뿌려줘야지. 수분 공급, 그 위경이죠. 위경, 여태, 함곡 자극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분에게 기본적 시스템이 되게끔 해야 됩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누워있을 때 뇌 쪽과 자극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CST 또는 아틀라스 베개 해주고, 호흡을 해라 깊게. 그리고 숨이 차도록 걸어라. 움직이지 않고 누워있는 상태에서 절대로 자율신경 실조증은 낫지 않는다. 우리가 암 환자들이 결국 아파서 죽지 않는다. 결국
배고파서 죽는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분 공급과 일정한 음식이 들어가주면 몸을 이기려고 한단 말이죠. 에너지가 생기니까. 자율신경 실조증의 환자가 누워있으면 절대로 낫지 않습니다. 움직이게 해라, 호흡하게 해라, 수분 공급해라, 그리고 간경락, 비경락, 위경락을 자극해줘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계속 자극을 주고 풀어줘라. 그 다음에 뭘 해야 된다? 시간을 줘야 됩니다. 우리가 고객을 한 번 낫게 해서 한 번 그 자리에서 좋아지는 거 당연할 수도 있지만 몸에서 논에 말입니다. 물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논이 갈라져 있는데 거기에 비가 한 번 왔다고 논이 다 젖나요? 물이 아니죠. 일정한 만큼의 물을 먹어야지 그때부터 얘가 물이 올라와도 저장이 되고 물이 차죠. 모 위에, 벼 위에. 그죠? 그러려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물을 뿌려줬다고 그것이 충분히 적셔지질 않아. 시간 줘야죠. 최소한 3주간에 일주일에 3번씩 3주 이상은 치료를 해줘야지 기본적으로 물이 채워지는 거죠. 당신은 신입니까? 당신은 신의 손입니까? 절대로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그 사람의 몸을 낫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몸이 스스로 좋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